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소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식당 실내 영업을 할 수 있는 등급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마켓 종사자 등 필수 업종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히어로페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카운티 직할 지역에서 즉시 시행되며 모두 120일간 적용됩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우즈는 이번 사고로 4월 예정된 마스터스 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남가주 지역 물류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인마켓이나 소매점에서 가격 인상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오늘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우즈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리를 다쳐 수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보건국은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며 최근 급증한 불법 실내 영업을 엄중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발표한 오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모두 2,091명. 사망자는 15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000명 아래였던 어제보다는 증가했지만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식당 등의 실내 영업이 가능한 레드 등급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주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2.3명으로 레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인 10만 명당 7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일부 업소들이 몰래 불법 실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에만 보건행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업소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시정부는 오늘 일시 폐쇄됐던 다저스 스타디움 백신 접종 센터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LA 시정부는 오늘 9만 2천 개의 모더나 백신을 공급받아 지난 주말 예약이 취소된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1.9명으로 레드 등급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확진 판정률은 이미 주정부의 기준을 충족했고 확진자 수 감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4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유소년 스포츠 재개도 이번 주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6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저소득층 570만 명에게 60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600달러씩 지원하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 법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기부양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 서명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570만 가정에 20억 달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혜 대상은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정입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에서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은 주민들과 생계보조금 SSI 등 연방과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들은 세금 보고 환급을 받은 뒤 45일에서 60일 내에 부양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600달러를 지원하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부양금. 빠르면 4월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마켓 직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히어로페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히어로페이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라크라 센터 등 LA 카운티 내 직할 구역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롱비치와 얼바인시 등에 이어 LA 카운티도 히어로페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4대1로 히어로페이 즉시 시행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마켓들은
직원들에게 시간당 $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120일간 시행되며 우선은 라크라 센터 같은 LA 카운티 내 직할 구역에만 적용됩니다. 조례안은 마켓 측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대형 마켓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40%가 넘는 추가 수익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켓 이사진 등은 보너스까지 받은 반면 캐시어 등 일반 직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해왔다며 히어로페이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With the Brookings Institute study showing that there was a 40% increase in profits in 2020. 5명의 슈퍼바이저 위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위원장은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인상이나 직원 수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cost be passed on to shoppers? Will they lay off workers? What type of mandatory pay hikes accelerate with a more disturbing trend of companies replacing employees with independent contractors? 캘리포니아주 마켓 업주협회는 반박했습니다. 마켓들의 지난해 평균 추가 수익률은 2.2%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협회 측은 히어로페이안을 통과시키는 모든 시와 카운티 정부에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A 시정부도 내일 자체적인 히어로페이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파장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미국 전체 코로나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숨진 미군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확진자 숫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각 나라들이 닫았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테라스와 계단 가득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울려 퍼지면서 대통령, 부통령 부부가 함께 묵념을 올립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날 추모 행사가 열린 겁니다. Today we mark a truly grim, heartbreaking milestone. 500,071 dead.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지 1년 만에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숨진 미군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닷새 동안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내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겨울 폭풍에 차질을 빚었던 백신 접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e're asking vaccine administration sites to extend their hours even further and offer additional appointments. 백신 접종 효과는 유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오는 6월까지 봉쇄를 모두 해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도 봉쇄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올 여름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앞으로 석 달 동안에도 10만 명 이상이 더 숨질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허리 수술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사고를 당하면서 4월에 예정된 마스터스 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미 LA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즈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면서 전복돼 크게 파손됐습니다. 우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리 여러 곳을 다쳐 수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앞서 우즈는 이틀에 걸쳐 한 골프 잡지의 시를 사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잡지 측은 우즈가 월요일 촬영을 건강한 상태로 마쳤지만 이튿날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GA 메이저 대회만 15승을 기록한 우즈는 지난달 허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5번째 허리 수술입니다. 이후 공식 대회 출전을 중단하고 오는 4월 마스터즈 출전을 목표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사고로 우즈의 4월 그린 복귀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올해 초부터 또다시 해상 운임 비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운임 비용이 컨테이너당 $1,000 넘게 급등하면서 마켓과 소매점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국에서 LA로 보내는 40피트 컨테이너의 해상 운임 비용은 $3,000. 하지만 올해 들어 컨테이너 운임 가격은 $1,000 상승해 해임 운임 비용은 $4,000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물류 정체 현상이 보다 극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롱비치는 서나마랑 좀 다른데 한 4,000불에서 좀 비싼 데는 뭐 4,200, 300불 정도까지 하는 것 같고요. 이쪽 뉴욕 동안 쪽은 한 5,000, 한 200-300불. 올해 초부터 또다시 고공행진하는 해임 운임 비용.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5주까지 늦어요. 5분의 1 이상은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딜레이 되면은 아주 큰 손실이 크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물류 정체 현상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으로 수입된 식료품 가격은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포도도 들어오잖아요. 한국 포도. 그다음에 한국의 뭐 감귤 뭐 이런 것도 겨울철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그 잘못 보고 조금만 온도 안 맞으면 상해요. 전문가들은 물류 정체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수입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를 모욕하는 논문을 쓴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10살 소녀도 자발적인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참다 못한 미국 학자들이 그걸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명 넘게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이전 매춘 제도를 설명하면서 10살 일본 소녀 오사키를 언급합니다. 매춘부 모집책이 해외에서 일하면 성급금 300엔을 준다고 약속하자 10살 소녀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고도 동의했다고 썼습니다. 이런 어린 소녀조차도 계약 매춘부였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꾸민 겁니다. 참다 못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 교수들이 램지어 교수를 정면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자 10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일제히 끔찍한 잔혹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경제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896년 이후 일본 정부는 20살 미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램지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일제에 통큰 면죄부를 줬다며 해당 논문을 철회하고 학술지에 실리게 된 경위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which you shouldn't do. Yeah? This is something which is a violation of scholarly principles. 논문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렸지만 하버드 램지어 교수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부터 난이도를 높여 시행하던 시민권 시험을 전격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08년 시행됐던 시민권 시험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온 새 시민권 시험은 20문제 가운데 12문제를 맞춰야 했습니다. 10문제 중 6문제를 맞추며 통과됐던 이전 2008년 시험보다는 한층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비스 분야와 노동시장의 회복이 상당히 늦다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상원 청문회에 나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Ongoing vaccinations offer hope for a return to more normal conditions later this year. However, the economic recovery remains uneven and far from complete, and the path ahead is highly uncertain. 파월 의장은 분야별로 회복 상황이 다르다며 상품 소비나 주택, 기업 투자 등은 지표가 괜찮지만 서비스 분야와 노동 시장은 회복이 상당히 늦다고 분석했습니다.
For some of the sectors that have been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pandemic, prices remain particularly soft. Overall, on a 12-month basis, inflation remains below our 2% longer run objective. 파월 의장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에 도달할 때까지는 현재의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도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한 테슬라 주가도 장중 한때 13% 급락했다가 오후 들어 다시 오르면서 전날 대비 0.7% 하락한 수준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한 새 모델 아이오닉 5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가 40% 정도를 장악했던 한국 전기차 시장은 물론 미주 시장에서도 전기차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한 첫 모델 아이오닉 5를 공개했습니다. 완충했을 때 주행거리는 430km로 테슬라 모델 Y보다 100km 이상 깁니다. 배터리 용량의 8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 단 5분의 충전으로 약 100km 정도 주행할 수 있어서 가격은 5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책정해 보조금을 받을 경우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를 선두로 벤츠 EQC400, 아우디 e-tron 등 고가의 수입차가 대세였는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화가 가격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6천만 원 미만 제품에만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자 테슬라는 올해 모델 Y를 출시하면서 싱글 모터 모델의 경우 가격을 5,999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전기차 부품값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터리만 리스해 구매 비용을 줄이고 쓰고 난 배터리를 반납하면 전기를 대량 저장할 수 있는 ESS로 재활용하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GM의 볼트, 르노 삼성의 조에 등 다른 전기차 모델도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 등 안전성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자금 중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천억 원가량을 우선 돌려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연 기자입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산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라비에이 대변인이 10억 달러를 우선 돌려받게 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압돌 나세르 햄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연 주 이란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 자산 사용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구체적인 자금 규모가 나온 겁니다. 미국 제재로 한국 내에 묶인 이란 중앙은행 자금은 70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입니다. 동결 해제 방법은 스위스 교역 채널을 통한 방식이 유력합니다. 한국이 해당 금액을 스위스 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보내면 이란이 이 돈으로 스위스 소재 기업의 의료품이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동결 해제가 이루어지려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외교부도 이란 측이 언급한 10억 달러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으며 관련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이란은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화학 운반선을 납포했다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석방했는데 동결 자금 해제를 압박하려는 조치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뉴욕시가 다음 달부터 극장들의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관객 수는 50명으로 제한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밀린 채무가 있는 주민들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세금 환급금 차 프로그램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했으며 벌금이나 파킹 티켓, 수수료 등 주정부의 미납금이 있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극장이 오는 3월 5일부터 재개장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월 5일부터 극장 재개는 허용하지만 회당 관객 수 50명으로 제한하고 좌석을 지정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운영 수칙에 따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찌그러진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접근해 금품만 갈취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경찰국은 제대로 된 기술과 장비도 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접근해 바디샵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다며 돈만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용의자를 체포했다며 관련 범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빠르면 오늘 여름부터 헬리콥터 택시가 등장합니다. 항공 모빌리티 사업체인 블레이드 어범 에어 모빌리티는 시카고 도심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 버티포트 시카고와 손잡고 헬리콥터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오헤어 국제공항까지 서비스 요금은 좌석당 $12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직원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일시 폐쇄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어제 저녁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민원인들과 공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28일까지 민원실을 포함한 총영사관 전체를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년 넘는 비행 끝에 지난주 금요일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한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할 당시의 생생한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연방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바람 소리도 공개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뒤 4분 가까이 지난 순간 탐사선 로버가 12km 상공에서 낙하산을 펼칩니다. The parachute has deployed and we are seeing significant deceleration in the velocity. 하강 속도가 초속 145m까지 떨어지자 마찰열을 차단하는 보호판이 떨어져 나가고 화성의 붉은 대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Perseverance has now slowed to subsonic speeds and the heat shield has been separated. This allows both the radar and the cameras to get their first look at the surface. 이리저리 착륙 지점을 찾아가던 로버는 고도 300m 지점에서 3개의 나일론 케이블에 매달려 안전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Skycam maneuver has started. About 20 meters off the surface. 역추진 로켓이 일으키는 먼지 바람 속에 로버가 착륙에 성공하자 착륙 보조선은 로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멀찌감치 날아갑니다.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화성 표면에 자리 잡은 로버는 주변 사진과 함께 처음으로 화성의 바람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로버가 5대의 카메라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착륙하는 마지막 7분을 생생하게 찍어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성까지의 여정 중 가장 까다롭고 위험도가 높아 공포의 7분으로 불립니다. 헬리콥터와 굴착 장비를 장착한 로버는 화성의 토양과 대기를 관측하며 생명의 흔적을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럭 출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유성채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 지난해 2월부터 이곳에서 잡아올린 모든 어종의 출하 제한이 해제되면서 어민들이 조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kg당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보다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후쿠시마 어업조합은 즉시 우럭 출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도 홍어에서 방사성 세슘 161베크렐이 검출돼 출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3호기에 설치된 지진계 2대가 모두 고장난 걸 알면서도 6개월 넘게 방치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 당시 원전 건물이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故障したらまず速やかに交換をした後に原因究明をして改良品を検討するというところが一つの方法であったなという反省する部分はございます。 열흘 전 큰 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일본의 해명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업무에 복귀한 신현수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를 상대로 올해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고 최재성 정무수석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수석들도 자리합니다. 민정수석은 업무보고에 부르지 않는 관례에 따라 신현수 수석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복귀한 과정을 놓고 야당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권 내부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속도를 놓고 언제든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6월 내에 법안 처리가 목표입니다.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이제 막 신수석과의 갈등이 봉합된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임은정 검사 인사가 주목받았습니다.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것인데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아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연구관은 SNS를 통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계속 가보겠다는 말로 뭔가에 대한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붙일 것이다.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이 사건은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자 검찰이 한 씨와 같이 있던 재소자 2명에게 한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임 연구관은 여러 차례 수사 의지를 밝혔고 공소시효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만큼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성윤 지검장의 승인까지 받은 사건이란 이유입니다. 또 전현직 법무장관이 임 연구관 요구대로 직책까지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때문에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여권의 지지까지 얻고 있는 임 연구관이 자신의 뜻을 강행할 경우 검찰 수뇌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난이도가 한층 높아져 많은 한인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권 시험이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되돌려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계속 까다로운 규정을 들고 나와 이민자들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기던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이제는 진정한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태생부터 이민자의 나라, 기회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의 다양성은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